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대북 제재로 굉장히 힘들다면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가서 이런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당대회 전야니까 북한 외무성이 김정은한테 당대회 드리는 선물로 이수용 외무상이 미국에 간 거고, 예. 제재는 우리가 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고, 예. 핵무기는 우리의 자주적 수단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김정은 원수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핵 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꾸 제재가 쓸데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재가 아프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반대로 얘기를 예.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핵 얘기를 하는데 5차 핵실험을 이 당대회 전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북한 인민군 소위 창건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24일부터 시작해서 당대회가 있을 5월 7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5월 5일이 이른바 조국 국민의 광복회 창건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36년도에 만들었대요. 근데 그건 뭐 일부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니라 그러는데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조국 광복회 창건일이 바로 5월 5일이거든요. 요 지금 10일, 12일 사이가 D-Day일 것 같고 이때 이제 기습적으로 예. 5차뿐만 아니라 네. 5차에 이어서 6차까지도 6차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받고 있고 이상 너네가 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예. 그냥 기습적으로 한두 번 더 해가지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소형화하고 데이터를 다 잡아놓고 예. 그리고 한 2, 3년 좀 고생하고 네. 그러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정상화한다. 우리가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고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릿속에 이고 머리 위에다 이고 예. 20, 3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정말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모든 것을 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7, 8할 정도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차를 넘어서 뭐 6차 핵실험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당대회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날짜도 뭐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뭐 깜깜인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비밀리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대회는 그 자료를 뒤져보면 당대회는 이렇게 언제 한다고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당대회는 어떻게지나 좀 내부 명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지금 저 나름대로 김정은이도 뭐 평안남도 대표, 북한인민군 대표로 다 선출했고 평양시당도 다 당대회에 보낼 대표들을 다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는데 다만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전 6차 당대회 때처럼 뭐 100만 명 군중 시위 뭐 10만 명 아리랑 공연, 뭐 5만 명 경축 공연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는 하되 자기 나름대로 7차 당대회를 열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열 거고 평양에서 그만한 수의 인원수가 들어갈 대회장은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당대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BCC 날짜도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당대회가 진행되기 한 3, 4일 전에 며칠 날부터 당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이 당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70일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회 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정치적으로 각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발언을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런 날 5분 지각해도 큰 문제가 되고 이런 날 자기 친척이 평성에 있는 친척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친척이 들어오면 네. 여기 말하는 파출소에 가서 숙박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친척 보이고 왔다고요? 통행증을 보여주고 예.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평양에 이런 용무로 출장을 왔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11시, 12시쯤에 인민반장, 보안원, 보연 이렇게 와서 숙박검열을 하는데 저희들도 뭐 숙박검열이요? 네, 숙박검열. 이제 다다닥 문을 두들겨요. 숙박검열 왔습니다. 그러면 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주민증, 증 가져오세요. 그럼 증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식구 거주하는 식구들이 다 들어가 이름이 적혀져 있어.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사람은 누구야? 네. 그럼 저 사람은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럼 당신 왜 숙박 등록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가. 그러면 싣고 그 사람을 싣고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 같은 데로 보내는 거죠. 아니 단지 친척집에 와서 예, 그래도 신고를 안 하고 잤다는 이유로 보통 때는 그래도 노동 단련대나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탄광 강산에 보내지만 지금은 당대회 전야거든요. 최고 사령관 김정은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어떤 목적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입해 있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잡혀서 3개월, 6개월 노동 단련대 가서 통나무 나르고 그런 걸 해야죠. 그런 분위기가 예. 지금 평양시 전역에 펴져 있고 지방에서 보위원들, 보안원들, 그러니까 경찰하고 여기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뭐 같은 부서는 네.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차출이 돼 와가지고 평양시 전역에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 일로 오세요. 증명서 검열. 그리고 뭐 김일성 우상화물에 다 쌍보초 한 명이 아니고 보초 2명씩 세우고 완전히 지금 평양시라고 하는 거는 철통 보안 속에 철저한 정치적 각성 밑에 정말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예. 지금 아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당대회 거거든요. 싫겠네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희한한 대책이 나오길래 예. 한번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아하. 만약 김정은이가 7차 예. 당대회를 했는데 예. 당대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못 넣고 핵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김경희가 다시 북한 TV에 나온다면서요. 예, 북한 TV 에 이건 나오고 어떤 있습니다. 의미인가요? 김경희 비서가 뭐 그동안에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소랑설레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알건대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경희 비서를 장성택 부장이 죽인 다음에 북한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노동신문에서 다 삭제해버렸는데 올해부터 1월 14일 날 처음 나왔고 그때는 이게 우연인가 했는데 4월 6일 날 4월 7일 날 연속해서 김경희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김경희 모습이 저기 김경희거든요. 젊었을 때 예. 모습인가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때 저기대에서 지금 예. 큰 행사 때 주석단 앞을 도열하는 김경희 모습이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가는 모습. 저런 것을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소식도 있지만 제가 여러 소식들을 뭐 분석해 본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 속에 아니 김일성이 딸은 어디 갔지 도대체? 사위는 죽인 거 알겠는데 왜 김경희 비서는 없는 거야? 그리고 네. 저 사람은 백두혈통이라는데 백두혈통이 기본 적자는 김경희 비서인데 김경희 비서는 왜 죽었다는 소리도 없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고위 간부들 속에서도 김경희 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체제를 계속해서 유언비어까지 섞어서 돌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 예. 체제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시 지웠던 영상을 다시 넣어서 다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뭔가 좀 악의가 잘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유언비어들을 없애려면요. 가장 확실한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김경희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젊었을 때 모습을 김경희 보여주죠? 비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건대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잔인하게 총살을 당했는데 어떤 여자가 네. 심신이 편안하겠습니까? 갖다 놔 아프던 여자인데
그러니까 김경희 모습을 딱 보여주면 딱 좋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북한 체제의 딜레마기도 하죠. 네,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지금 이 중국에서 탈북한 이 종업원들 네. 동료라는 사람들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네. 이 북한이 허용을 했으니까 성사된 인터뷰일 텐데 의도가 뭘까요? 저는 왜 CNN이 저런 걸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CNN 잘못한 건가요? 아니, CNN이 그 지난 18일 날 예. 그 13명의 동료 7명 북한에 남은 7명이라는 사람들을 고려 호텔에서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또 친절하게 네. 영어로 다 설명을 해서 네. 자막까지 붙여서 다 했는데 저거는 북한 선전,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외부 세계에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CNN 특파 지국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네. 거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수석 봉사원 최혜영이라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월 중순에 지배인이 나한테 도망을 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CNN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배인이 동남아시아의 어느 식당을 열려고 다 같이 가는 거다. 아, 그런데 CCTV를 보면 황망이 떠나는 게 다른 데로 가면 왜 이삿짐이랑 다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황망이 떠난 모습도 그렇고 저 수석 봉사원이라는 우리를 말하면 한 부지배인쯤 되는 여자가 네.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남쪽으로 가자고. 근데 자기는 꼬임에 빠져들지 않았다. 저거 왜 저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네. 좀 외국 사람들이 듣건대는 약간 비인간적으로 보이게끔 연출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한국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납치를 해왔다 이런 주장인데 예.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자체에도 많이 모순점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아니고 3월 중순에 저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보이비에 보고를 안 했을까요? 보이비에 보고했으면 다 잡혀갔겠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자기 모순이네요. 저 여자들도 지금 죽을 고비에 다다라 있으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 우리 동무들을 왜 데려갔느냐 이러면서 하는 거는 저 여자들 자체도 사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북한이 탈북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을 심지어 서울까지 보내서 예. 면담을 시키겠다. 예. 상당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중앙방송에 북한 텔레비전에 저 소식이 나온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거는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사이트, 예. 그다음에 조선의 오늘이라는 대민족 대회 네. 선전 매체, 그리고 조선의 오늘이라고 하는 대선전 매체에서만 중앙통신도 그렇고 네.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매체들만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큰 충격을 북한 지도부에 줬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저거 북한 사람들이 보는, 듣는 중앙 텔레비전이나 중앙 방송이나 노동신문에서 했다 그러면 전 이해가 가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알리지 않고 해외나 대남 매체들을 통해서만 저런 사실을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저 사람들도 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13명씩이나 가.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뭐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들을 서울까지 보내겠다. 네. 근데 뭐 서울이 그냥 자기네가 오고 싶은 마음대로 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 납치해간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말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오겠다는 건가요?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죠. 통일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부모들을 만나면 그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이전부터도 그렇습니다. 미소 냉전이 많을 때도 예. 뭐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중립국에서 비행기 2대를 맞다 놓고 그 스트랩에다가 2사람을 놓고 진짜냐 맞냐 이래가지고 한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KGB나 CIA 요원들 바꿀 때 그랬던 이야기고 예. 아직까지 저렇게 온 사람들 부모들 만났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네. 저는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 하고 그냥 있는 화가 겁니다. 나니까 그냥 예, 던지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북한 소식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김경희가 다시 북한 TV에 나온다면서요. 예, 북한 TV 에 이건 나오고 어떤 있습니다. 의미인가요? 김경희 비서가 뭐 그동안에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소랑설레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알건대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경희 비서를 장성택 부장이 죽인 다음에 북한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노동신문에서 다 삭제해버렸는데 올해부터 1월 14일 날 처음 나왔고 그때는 이게 우연인가 했는데 4월 6일 날 4월 7일 날 연속해서 김경희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김경희 모습이 저기 김경희거든요. 젊었을 때 예. 모습인가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때 저기대에서 지금 예. 큰 행사 때 주석단 앞을 도열하는 김경희 모습이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가는 모습. 저런 것을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소식도 있지만 제가 여러 소식들을 뭐 분석해 본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 속에 아니 김일성이 딸은 어디 갔지 도대체? 사위는 죽인 거 알겠는데 왜 김경희 비서는 없는 거야? 그리고 네. 저 사람은 백두혈통이라는데 백두혈통이 기본 적자는 김경희 비서인데 김경희 비서는 왜 죽었다는 소리도 없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고위 간부들 속에서도 김경희 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체제를 계속해서 유언비어까지 섞어서 돌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 예. 체제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시 지웠던 영상을 다시 넣어서 다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뭔가 좀 악의가 잘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유언비어들을 없애려면요. 가장 확실한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김경희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젊었을 때 모습을 김경희 보여주죠? 비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건대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잔인하게 총살을 당했는데 어떤 여자가 네. 심신이 편안하겠습니까? 갖다는 아프던 여자인데 그러니까 김경희 모습을 딱 보여주면 딱 좋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북한 체제의 딜레마기도 하죠.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지금 이 중국에서 탈북한 이 종업원들 네. 동료라는 사람들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네. 이 북한이 허용을 했으니까 성사된 인터뷰일 텐데 의도가 뭘까요? 저는 왜 CNN이 저런 능력을 고도화하고 소형화하고 데이터를 다 잡아놓고 예. 그리고 한 2, 3년 좀 고생하고 네. 그러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정상화한다. 우리가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고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릿속에 이고 머리 위에다 이고 예. 20, 3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정말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모든 것을 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7, 8할 정도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차를 넘어서 뭐 6차 핵실험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당대회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날짜도 뭐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뭐 깜깜인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비밀리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대회는 그 자료를 뒤져보면 당대회는 이렇게 언제 한다고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당대회는 어떻게지나 좀 내부 명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지금 저 나름대로 김정은이도 뭐 평안남도 대표, 북한인민군 대표로 다 선출했고 평양시당도 다 당 대회에 보낼 대표들을 다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는데 다만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전 6차 당대회 때처럼 뭐 100만 명 군중 시위, 뭐 10만 명 아리랑 공연, 뭐 5만 명 대경축 공연 이런 것들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는 하되 자기 나름대로 7차 당대회를 열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열 거고 평양에서 그만한 수의 인원수가 들어갈 대회장은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당대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BCC 날짜도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당대회가 진행되기 한 3, 4일 전에 며칠 날부터 당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이 당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70일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대회 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정치적으로 각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발언을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대북 제재로 굉장히 힘들다면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가서 이런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당대회 전야니까 북한 외무성이 김정은한테 당대회 드리는 선물로 아하. 이수용 외무상이 미국에 간 거고 예. 제재는 우리가 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고 예. 핵무기는 우리의 자주적 수단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김정은 원순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핵 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꾸 제재가 쓸데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재가 아프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반대로 얘기를 예.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핵 얘기를 하는데 5차 핵실험을 이 당대회 전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북한 인민군 소위 창건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24일부터 시작해서 당대회가 있을 5월 7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5월 5일이 이른바 조국 국민의 광복회 창건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36년도에 만들었대요. 근데 그건 뭐 일부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니라 그러는데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조국 광복회 창건일이 바로 5월 5일이거든요. 요 지금 10일, 12일 사이가 D-Day일 것 같고 이때 이제 기습적으로 예. 5차뿐만 아니라 네. 5차에 이어서 6차까지도 6차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받고 있고 이상 너네가 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예. 그냥 기습적으로 한두 번 더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CNN 잘못한 건가요? CNN이 그 지난 18일 날 예. 그 13명의 동료 7명 북한에 남은 7명이라는 사람들을 고려 호텔에서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또 친절하게 네. 영어로 다 설명을 해서 네. 자막까지 붙여서 다 했는데 저거는 북한 선전,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외부 세계에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CNN 특파 지국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네. 거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수석 봉사원 최혜영이라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월 중순에 지배인이 나한테 도망을 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CNN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배인이 동남아시아의 어느 식당을 열려고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런데 CCTV를 보면 황망이 떠나는 게 다른 데로 가면 왜 이삿짐이랑 다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예. 황망이 떠난 모습도 그렇고 저 수석 봉사원이라는 우리를 말하면 한 부지배인쯤 되는 여자가 네.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남쪽으로 가자고. 근데 자기는 꼬임에 빠져들지 않았다. 저거 왜 저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네. 좀 외국 사람들이 듣건대는 약간 비인간적으로 보이게끔 연출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한국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납치를 해왔다. 이런 주장인데 예.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자체에도 많이 모순점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아니고 3월 중순에 저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보이비에 보고를 안 했을까요? 보이비에 보고했으면 다 잡혀갔겠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모순이네요. 저 여자들도 지금 죽을 고비에 다다라 있으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 우리 동무들을 왜 데려갔느냐 이러면서 하는 거는 저 여자들 자체도 사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북한이 탈북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을 심지어 서울까지 보내서 네. 면담을 시키겠다. 네. 상당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중앙방송에 북한 텔레비전에 저 소식이 나온 건 한 번 이런 날 5분 지각해도 큰 문제가 되고 이런 날 자기 친척이 평성에 있는 친척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친척이 들어오면 네. 여기 말하는 파출소에 가서 숙박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친척 보이고 왔다고요? 통행증을 보여주고 예.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평양에 이런 용무로 출장을 왔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11시, 12시쯤에 인민반장, 보안원, 보연 이렇게 와서 숙박검열을 하는데 저희들도 숙박검열이요? 네, 숙박검열. 이제 다다닥 문을 두들겨요. 숙박검열 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주민증, 증 가져오세요. 그럼 증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사람은 누구야? 네. 그럼 저 사람은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럼 당신 왜 숙박 등록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가. 그러면 싣고 그 사람을 싣고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 같은 데로 보내는 거죠. 아니 단지 친척집에 와서 예, 그래도 신고를 안 하고 잤다는 이유로 보통 때는 그래도 노동 단련대나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탄광 강산에 보내지만 지금은 당대회 전야거든요. 최고 사령관 김정은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어떤 목적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입해 있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잡혀서 3개월, 6개월 노동 단련대 가서 통나무 나르고 그런 걸 해야죠. 그런 분위기가 예. 지금 평양시 전역에 펴져 있고 지방에서 보위원들, 보안원들, 그러니까 경찰하고 여기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뭐 같은 부서는 네.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차출이 돼 와가지고 평양시 전역에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 일로 오세요. 증명서 검열. 그리고 뭐 김일성 우상화물에 다 쌍보초 한 명이 아니고 보초 2명씩 세우고 완전히 지금 평양시라고 하는 거는 철통 보안 속에 철저한 정치적 각성 밑에 정말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예. 지금 아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당대회 거거든요. 싫겠네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희한한 대책이 나오길래 예. 한번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아하. 만약 김정은이가 7차 예. 당대회를 했는데 예. 당대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못 넣고 핵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